자, 항상 초반부에 인사벨 세팅을 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골목이라고 배경 세팅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쭉 풀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런 거 얘들아. 6절 몰락이 물론 여기를 끊는 기준일 수도 있거든? 자, 근데 봐. 이 몰락이라는 이런 표현이 일반적이진 않아. 우리가 일반적인 수능형의 문제를 풀에 있어서 소설, 서사 장르의 장면 단위를 끊어주는 기준들이 있을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업을 계속 들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예를 들면, 이게 조응전에서는 그게 뭐였니? 당연히 중략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거였어요? 그래. 자, 연주 또는 쉬고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인몽 장면에서 A를 끊고 근거리라고 지금 넘어간 거잖아. 흐름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육구 같은 게 지금 전환이었죠. 아까 방금 풀어봤었던 이 적성이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 사건, 이 내용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풀어봤었던 이 고무신짝도 마찬가지 그 며칠 뒤라든지 그러나 겨울아침이라든지 이런 시공간적 배경 정보를 가지고 세팅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그 마찬가지 흐름이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되게 의도다분하게 설계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내용 일치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푸셨고 잘 푸셨어요. 다만 이 기술을 왜 제가 자꾸 전수하려고 하냐면 킬러는 결국 이 기술로 풀리게끔 낼 거기 때문이야. 자, 그럼 봐. 골목이 어떻대? 근데 봐. 지금 어떤 상황이야? 딸이 결혼하는 상황이야. 요즘하고는 달라. 요즘은 이혼율이 50%예요. 그리고 껌뜩하면 이제 장모님이 몰라. 결혼해본 적은 없어. 나 요즘 그냥 이상해 그냥 맨날 결혼한 것 같아. 맨날 유튜브 맨날 나와. 유튜브에 나오면 뭐라 그래? 야! 헤어져!를 엄마 아빠들이 얘기한다니까? 자기 자식한테. 어쨌든 그런데 옛날엔 뭐야? 한 번 결혼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상실감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딸내미를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이제 애가 결혼한 상황? 이제 평생 못 봐.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야. 자, 그럼 봐. 그게 이제 이 몰락 위쪽이잖아. 근데 봐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편에서 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경사라고 위쪽 내용을 요약 진술을 했어요. 맞지? 주제는 뭐야? 홀어머니의 마음이야. 어떤 상황이야? 외딸을 남한테 줬다라는 외동딸이 결혼하는 상황이야. 자, 어쨌든지 간에 경사래. 그런데 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천집이야. 근데 여긴 또 어떻게? 애달프대도야. 경사냐 외달프냐 지금 완전히 다른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설계를 한 건데 여러분, 자, 저 따라오시면 이제 이 부분이야. 가를 볼게. 일단 인물은 누가 나왔어? 엄마. 자, 엄마는 지금 어떤 사건이야? 딸의 결혼이야. 자, 질문. 가족 간의 외적 갈등 있어요? 외적 갈등은 없습니다. 내적 갈등은 있을 수 있죠. 당연하지. 왜? 딸이 결혼하는 상황이면 그 시절 상식으로 봤을 때 이제 평생 못 본다니까? 즉 뭐가 생겨나? 상실감이라는 게 생겨나. 그럼 그 상실감 때문에 생기는 내적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자, 그리고 봐라 얘들아. 지금 샵 1에서 샵 2로 넘어가는데 저기 나와 있는 6절 몰락 이런 거 말고요. 이런 메타데이터로 처리해보면 뭐로 1번 장면과 2번 장면을 끊어놨을까요? 그게 뭐니? 공간적 배경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마지막 문제에서 뒷장에 얘들아 마지막 문제 있다. 안 봤지? 뒷장에 마지막 문제 있어. 굉장히 헤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작품이 어려운 작품이야. 자, 천변 풍경인데요. 말 그대로 청계천 이런 거야. 강이 아니라 천변에 있는 풍경이야. 근데 여러분 청계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징검다리 없어도 그냥 대충 건너갔어.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적 배경은 한 단위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 천변의 이쪽 저쪽 두 단위로 보셔야 돼요? 둘 다 가능이잖아. 맞잖아. 천변이라고 묶을 수도 있겠으나 이쪽 저쪽이라고 분리할 수도 있겠지. 그럼 도대체 얘는 분리해야 돼? 아니면 한 단위로 봐야 돼? 그게 기준이 안 서니까 마지막 문제가 계속 혼란스러웠던 거야. 적당히 풀어냈고. 이게 논리 기준을 정확히 잡으라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럼 봐. 두 단위로 볼 거면 두 단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한 단위로 볼 거면 한 단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다가 박아놓은 거야. 보이시죠? 지금 장면 1과 2에 브릿지가 있어야지. 됐어? 어떻게 브릿지를 줬겠어? 그래, 이쪽 저쪽이라는 브릿지를 줬겠지. 이해됐니? 결국에는 뭐야? 공간적 배경의 변화로서 장면 1번과 2번을 끊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저 따라오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쪽을 보잖아. 얘는 집구석도 작아요. 그럼 봐봐. 부엌방이 있어. 안방이 있어. 여러분 이런 방 구조를 요즘도 있긴 하겠다. 원룸 같은 데 보면 뭐 여러분 대학 가고 그러면 이제 원룸 보시니까. 그리고 옆에 밖이 있어. 그럼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지금 형제가 싸우고 있고요. 안방에서. 여기 동생이 있고요. 여기 또 여동생이 있어요.
이해됐어? 그럼 봐라. 이거는 진짜 뭐 10평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집안에서 봐. 지금 부엌과 안방과 집 밖이라고 3분할이 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철원의 집 한 개야? 공간이? 이것도 기준이 모호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기준을 생각을 하게 돼.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자, 우리가 토지를 보시면 서희는 집이 뒤지게 커서 사람이 빠져 죽을 만한 연못이 있는 곳이야. 그러면 서희는 죽어버릴래 라고 해가지고 달려가서 연못에 빠져 죽을래 라고 할 정도로 뒤지게 크지만 공간 변화 없다 그랬죠. 근데 얘는 공간 변화가 있다고 보면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 얘는 엄청 큰데 얘는 엄청 작은데. 근데 얘기했지. 소설이잖아. 물리적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리 기준이 아니야, 여기는. 뭐야? 이 소설만의 논리 구조야. 소설의 논리 구조는 뭐였다고? 장면단이었다고. 그럼 봐. 씬 넘버 73과 74와 75를 분할하는 건 전부 다 뭐니? 공간이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코딱지만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공간적 배경의 변화라고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왜 어렵냐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니 미분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기호를 누구는 적분을 하래. 미쳐버리는 거지. 그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수학은 이미 약속이 돼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냐 미분기호야 이거는. 국어도 이제 30년밖에 안 된 학문이지만 혼재돼 있지만 기준을 잡는 거야. 뭐라고? 요런 기준들. 그럼 요런 기준들을 잡아봤을 때 장면이 넘어갔지. 장면이 넘어가는 기준이 뭐였어? 공간적 배경 3분할 시켜놓은 거야. 부엌이냐 안방이냐 밖이냐 이렇게. 이해됐어? 코딱지만한 집이니까 분리가 돼 있다니까. 근데 여기는 알다시피 B라는 괄호가 이어져 있었고 서희의 성격이 변화하는 전체 서사 흐름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한 장면, 한 공간이라고 봐버리니 공간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 세 장면이라고 보니까 공간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라고. 그 맥락에서 저 따라오시면 가에서도 마찬가지 공간적 배경 변화 때문에 엄마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신전집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역시 딱히 갈등은 모르겠어요. 누가 싸우고 이런 건 없으니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럼 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씬 넘버 21 가서 이제 풀어볼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지. 가는 인물 간의 갈등이 아예 없다니까. 됐죠? 가는요. 희화 이런 게 없어. 나도 없어. 둘 다 주제는 웃기고 이런 게 아니야. 자, 가 회상 장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가 인물 간의 갈등 없어. 그럼 뭐가 있었어? 엄마 혼자 소갈이 하는 내면 있었어. 받아들여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 일단은 가라도 맞아. 그럼 나도 맞겠지. 왜? 형제끼리 싸우고 이런 걸 보면 일단 내적 갈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끝.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 간다. 이제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팅을 한 문제가 2번 문제인데 인물의 성격에 대한 문제예요. 이발소 소녀는 뭐 하고 있어? 관찰자야. 1번 끝이야, 그래서. 자, 따라오세요. 자, 신전집이었고 여기 누가 나왔어? 이발소의 소년이 나왔어. 이발소 소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 관찰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저 따라오세요.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역시 뭘 낸 거야? 서술상의 특징을 낸 거야. 서술상의 특징을 보니까 이제 별게 없었죠. 그래서 독자가 가진 정보 상기, 뭐 독자의 환기, 뭘 왜 독자를 탓을 해 왜? 끝. 됐죠? 바로 보이셨을 거고 이 문제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로 이제 봐봐. 24와 25인데 아까도 얘기했지. 가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여기는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족 간이 좋아서 생기는 일이야. 엄마가 딸이 싫었으면 잘 됐다라고 했겠지. 가족끼리 오히려 좋고요. 여기는 가족끼리 갈등이 있는 거지. 여기는 가족끼리 갈등이 없는 거고. 이해됐어? 그럼 봐. 가족끼리 갈등이 없어서 오히려 가족이 결혼하는 게 너무나 아쉽고. 맞죠? 가족이 떠나는 게 너무나 아쉽고. 맞죠? 나는 갈등 상황이고. 가족이 떠나는 상황이고. 맞니? 근데 봐라. 2번 문제를 봐. 2번 선지를 봐. 논리 구조를 봐.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에서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요. 가는 가족 간의 갈등이 없다니까. 1번 끝이야. 2번 끝이야.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단순해요. 문제들 자체가. 설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뽑아내라니까. 저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여러분. 자, 가에서의 핵심 갈등은 뭐야? 없어. 갈등 자체가. 굳이 있다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딸에 대한 상실감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야. 이게 워낙 중요했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다 쓰인 거야. 그래서 자, 이게 21번 문제의 정답 설계로. 동시에
24번 문제 정답 선지로 설계가 된 거야. 자, 그럼 이거랑 대조적 포인트로 여기서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 되게 가족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 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그 양상을 볼게요. 이 구조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봐. 3비탈을 걷고 있는데 이 배경 세팅부터가 벌써 초로에 대한 성격 세팅이야. 왜? 여러분, 비탈길을 걸어간다? 인생이 평탄하다? 아니요. 인생이 상당히 고단하다. 인생이 고단한데 그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 서로의 성격이야. 그럼 봐라. 택시도 못 타. 버스도 못 타. 그럴 정도로 가난해. 그러면 뭐라고 하니? 허생의 처는 도둑질이라도 좀 해오라고 뭐라고 하잖아. 근데 봐. 우리 초로는 어떻게 했는지. 회상을 했는데 왜 회상을 했냐? 사실은 아내의 성격 세팅 때문에 회상을 한 거예요. 아내는 뭐하고 있어? 폐지 죽고 있어.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떤 사람이야? 금수저라니까. 그 시절에 여학교 교복이면요 그냥 금수저야. 그치? 그리고 봐. 여전히 3비탈을 배경으로 봤을 때 초로는 멍하니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초로의 성격이야. 그럼 초로는 그렇게 황홀에 묻힌 거리를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거리감이 있다니까. 이해됐어? 이게 초로의 성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도 뚜벅뚜벅 묵묵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철호야. 사고는 안 치려고 해. 근데 웃긴 게 뭐야? 그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영호는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취업도 못한 새끼가 택시 타고 다닌다니까? 영호의 성격이 나오는 거야. 영호는 고생을 해야 하네? 하질 않아. 여기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샷 넘버 68을 보시면은 배경이 어디야? 비탈길이야. 배경이 어디야? 비탈길이야. 과거야. 자, 그럼 봐라. 이 비탈길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 철호는요, 이 비탈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요. 비탈길을 보기만 해.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 누가 있어? 아내가 있어. 아내는 금수저야. 근데 그 금수저 아내를 나는 어떻게 만들었어? 폐지 죽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도 해결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누구? 철호의 성격이야. 이게 누구? 철호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철호의 성격을 뭘로 보여준 거야? 비탈길이라는 배경과 그 비탈길 배경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지고 철호의 성격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그 똑같은 비탈길이다. 해방촌이라는 똑같은 비탈길인데 그 비탈길에서 우리 영호, 청호의 동생 영호는 뭐 하고 있냐? 택시 타고 돈도 없는 게. 그럼 얘는 벌써 무슨 애야? 뒤지게 대범한 놈이지. 왜? 아니, 취직도 못한 놈이 무슨 돈이 나서 택시비를 갖고 있으면. 두 번째는 얘는 성실 묵묵과는 거리가 멀어요. 얘는 성실하지 않아. 쉽게 얘기하면 불법 중에 가까운 애야. 얘는 구구대장이야. 고생 안 해. 남한테 시키지. 그런 애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봐. 그런 영호와 철호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이죠? 그럼 정반대의 성격인 애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 철혼의 부엌이라는 한 공간에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같은 공간에 모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형제 간의 갈등이 암시될 수밖에 없죠. 세팅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형제 갈등이 세팅될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형제들끼리 뒤지게 싸우고 있잖아,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요런 세팅이야. 자, 그래서 저 따라오시게 되면은 요 부분 보이셨을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영호가 어디에 들어왔어? 초로의 방 안에 들어왔고 당연히 정반대 성격이니까 갈등이 암시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갈등 시작이지.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 봐. 초로의 집 부엌 안, 초로의 집 안방,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서 초로의 집 골목. 공간의 이동이라고 봐야 되냐? 코딱지만 하면 10평도 안 되는 집일 텐데, 서인의 집 같이 한 1000평 되는 집도 같은 공간으로 봐놓고, 이게 10평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공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냐? 이유가 있다니까? 장면이 전환되고 있잖아. 장면이 전환되고 있고, 장면이 전환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거 뭐냐?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어. 그게 뭐야? 취직이라는 워딩이야. 죄송합니다. 이거 색깔을 좀 바꿀게. 노란색으로. 취직이라는 워딩이야.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어. 씬 넘버 75 앞뒤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돼? 억설이라는 단어가 바로 브릿지야, 얘들아. 이해됐어? 자, 필기하셨으면 이제 저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73과 74를 연결해주는 역할, 분리해주는 역할은 공간적 배경이지만 연결해주는 역할은 뭐가 있는 거야? 대사들이 있는 거야. 장면과 장면을 연결해주는 대사들. 어떤 대사들? 취직이라는 대사. 어떤 대사? 어떤 대사? 억설이라는 대사. 얘가 또 두 개를 이어주고 또 두 개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철호와 영호가 뒤집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주제는 뭐야? 그래, 가족의 갈등이죠. 가족 갈등의 원인은 뭐야? 성격 차이죠. 형은 성실하고 묵묵하지만 대안이 없는 사람이고 얘는 대범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 벌려고 하는 애고 그러면 당연히 둘은 싸울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설계가 깔끔하고 세팅을 예쁘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 설계도 도면이 보이면 그냥 답이 보이는 건데 이 설계 도면 보는 걸 연습을 안 했거나 귀찮으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다가 너무 피곤해지신 일이 생겼던 것 뿐이에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습관이야. 그냥 하시면 돼. 자, 그러면 25번 볼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면 단위를 끊어서 어떤 부분이 장면을 분할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장면을 브릿지로 연결하는지인데 이게 씬 넘버 68부터 71까지 역할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 세팅을 하는 거야. 어떤 성격? 철호의 성격과 영호의 성격이요. 철호의 성격은 뭐야? 영호의 성격은 뭐야? 얘는 대범해. 돈도 없는 놈이 택시 타고 다닌다니까? 형은요, 성실해.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하자. 왜 성실할까? 왜 합법적인 걸 따질까? 불법 저지르면 어디 가니? 경찰이 잡아가. 깜빵 간다고. 이상한 자꾸 아니요, 그런 얘기 할게. 합성해가지고, 뭐, 십수생 이런 거 얘기하면 깜빵 간다고. 근데 걔네들은 깜빵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으면 이제 뭐야? 불법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니? 그래. 대범하니까 불법을 하지. 구구대장이 대범해 보이니, 소심해 보이니. 그 얘기야. 기본적으로 불법 충들은 대범한 새끼들이야. 참 좋다는 게 아니라. 야, 소심한데, 씨발, 괜히 이거 빨간불 건넜다가 경찰이 잡아서 이거 3만원 내면 어떡하지? 얘가 소심한 거야, 대범한 거야. 3만원이고 5만원이고, 씨발, 내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애들이 대범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 5번이라고. 영호가 왜 소심해? 돈도 없는 게 지금 택시 타고 다니잖아. 됐어? 대범하지. 뭐라고 하는 거야? 형님, 코인으로 벌으면 되죠. 너 지금 돈 얼마 있는데? 형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코인으로 벌면 되는데요? 라고 굉장히 대범한 거야, 지금. 자, 이제 이 부분이다, 이제. 자, 봐. 그러면 이게 브릿지나 연결들인데요. 여러분은 자꾸 어디 찾으려고 그런 거냐? 두 인물 사이, 뭐 여러 상황, 이런 거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근데 얘들아, 잘 봐야 돼. 자, 기억은 가였죠? 기억은 가였고, 핵심이 뭐였어? 그래, 심리지. 엄마가 딸아이 결혼하는 상황에 대한 심리잖아. 엄마가 딸아이 결혼하는 상황에 대한 심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면 심리 당연한 거예요. 한 단어로 심리 끝이야. 근데 봐. 71과 70은 아까도 얘기했었지. 자, 여기는 누구야? 영호야. 영호랑 철호는 성격이 다른데 철호의 공간에 영호가 진입을 했으면 당연히 갈등이 암시되지. 이해됐어?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 이전에 영호가 철호의 공간으로 들어왔다. 서로 다른 두 공간이 누구? 영호의 등장으로 인해서 연결되면서 갈등이 암시됐다. 영호의 공간 이동이다. 당연히 세팅이 될 수 있는 선지고 2번 선지 볼게요. 자, 봐. 시간적 배경은 동일해. 그런데 뭐야? 공간적 배경이 달라. 이걸 어떻게 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 다시 돌아와. 천변이라고 똑같이 돌아버렸으면 한 단위니까 공간적 배경 분리는 없지만 장면 전환을 공간적 배경 변화로 줬기 때문이다. 됐어? 다시 한번 쓴다. 왜 다른 공간이야?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장면이 전환됐기 때문이야. 됐죠? 그럼 봐봐. 기억과 니은 장면은 지금 분리돼 있죠. 하지만 동시에 같은 날이라는 측면에서 얘네가 연결도 하고 있긴 해. 됐죠? 그 다음 봐라. 이렇게 연결하는 기능에 씬 넘버 73과 74는 뭘 통해서 연결했어? 대화. 그게 뭐였어? 취업이라는 대화잖아. 대사잖아. 자, 33번 문제 볼게.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해 인물에 대한 감정소설. 누구? 엄마에 대한 감정소설 정확하죠. 여기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화. 자, 취업 처음에는 뭐였어? 취업이야. 두 번째는 뭐였어? 억설이야. 됐죠? 그리고 봐. 왜 다른 공간이라 그랬어? 이 공간으로서 장면을 분리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이죠. 됐니? 자, 4번 선지 볼게. 기억과 니은의 연결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다음에 다른 공간, 시공간 배경 세팅 정확히 하라는 거야. 아, 같은 시간, 맞죠? 얘네도 시간은 동일하지만 공간이 다르죠? 시공간 정보 세팅했지. 그런데 봐,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 그래, 얘는 뭘 활용했어? 대사를 활용했잖아. 자, 색깔펜 바꿀게요. 뭘 사용했어? 대사를 사용했잖아. 대화를 사용했잖아. 취업이라는 대화를 사용해서 또 연결하는 부분들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죠. 그래, 끝났니? 자, 마지막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거 얘들아. 이게 5번을 여러분,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 엄밀하게 처리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5번으로 잘 고르셨겠지만, 제발 배운 도구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써먹으셔야 킬러 문제 대처가 된다. 자, 그래서 5번에 어떤 단어가 틀려서 정답인지 체크하시고 근거를 적거나 밑에다가 도식화하세요. 시작.
2분 드린다.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일단은, 녹화는 5초씩 끊어주시고요. 지금 비대면 듣는 학생들 있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 듣는 학생들 위해서 영상 끊은 다음에 1분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고, 캡처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필기 먼저 하시고, 이후에 꼭,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번 선지를 엄밀하게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풀이에 익숙하지 않은 게 이런 문제가 잘 없어요. 진짜 몇 안 돼서 그래. 그리고 이걸 의식하고 풀었을 때 정답인지 아닌지가 모호했던 옛날 시험에서 요즘에 문화킬러는 이걸 정확하게 의식을 해야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기 정말 좋은 건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틀린 거는 시간의 흐름 분할이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납득이 안 돼. 선생님, 지금 보면은 집의 변화를 쭉 보여주고 있으니 이거를 분할한 거 아니에요? 왜? 자, 일단 봐. 맨 처음에 신전집이 술집 하수곡이라고 간판 자체가 지금 신전집에서 뭐였지? 술집으로 하수곡으로. 선생님,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이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맞아. 아니, 분할이 아니라 연결 아니에요? 맞아. 아니, 그럼 뭔 개소리를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문제는요, 장면을 누가 분할하냐 연결하나야. 자, 지금 나는요, 두 장면이지. 나는요, 70부터 해가지고 75까지 이어졌지. 69부터 75까지 이어졌지. 이해됐어? 이 장면을 누가 분할하고 누가 연결하는 기능을 하냐야. 일단은 나의 특징은 뭐냐면 연결하는데 누가 쓰였어? 대사가 쓰였다니까? 그리고 분할하는데 시공간이 쓰였어. 연결하는데도 시공간이 쓰이고 분할하는데도 시공간이 쓰였어. 좀 더 엄밀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같은 시간으로 연결했지만 다른 공간으로 분할하기도 했고, 같은 공간으로 연결하기도 했지만 다른 시간으로 분할하기도 했겠지. 이해됐어? 그럼 끝났죠, 여러분. 여기는 분할인가 연결인가? 잘 봐야 돼, 얘들아. 자, 여러분. 분할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기호는요, 마침표야. 마침표 빵! 하고 찍는 순간 얘는 분할이라니까? 반면에 쉼표는 어떤 역할을 해? 분할이야, 연결이야? 연결이지.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구두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마침표는요, 야, 이 문장으로 끝났어라는 분할이고요. 쉼표라는 건요, 야, 연결돼. 나열이잖아. 영어에서 연결 어떻게 하니? A, B, and C라고 하잖아. 콤마가 뭐야? 연결의 기능을 한다니까. 여러분, 잘 봐. 마침표야, 쉼표야? 쉼표를 왜 넣어놨겠냐? 쉼표를 왜 넣어놨겠어? 글 쓰는 사람의 의도를 보라니까. 이해됐니? 분할한 거야, 연결한 거야? 연결했다고요. 단서가 뭐야? 마침표, 쉼표야. 왜 마침표 쓸 자리에 쉼표를 적어놨냐? 그 의도 정도를 읽어내라는 거야. 아, 선생님, 나 그렇게 안 풀어서 답 나와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맞겠는지는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나랑 싸운다고 네가 1등급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싸운다고 네가 100분이 100 되는 것도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 싸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냥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마침표가 아니라 뭘 썼다? 쉼표를 적었다. 이유는 뭐다? 분할이 아니라 연결이기 때문이다. 됐죠?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도 답은 다양하게 나와.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에 문화킬러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눈이 없으면 박살나기 시작을 할 거고, 그게 작년에서 시발점이었고 작년이 효시였고 이제는 바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시간의 흐름을 분할했다 끝이야. 대상의 특징적 변화 선택 제시는 맞아.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봐. 두 번째 또 틀린 점은 뭐냐? 자, 대상의 특징적 변화를 선택 제시했다, 유사하다가 틀렸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유사하다에서 아웃을 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는 분할하다에서 틀린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10넘버 75는 뭐가 어떻게 연결됐어? 여기는 대사는 연결의 역할을 해. 여기는 이 브릿지요. 하지만 뭐는 분할의 역할을 해? 그래. 공간은 분할의 역할이야. 하나 더 질문. 시간은 분할이야, 연결이야? 시간이 흘러가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시간도 분할이죠. 됐어? 맞잖아. 여길 기준으로 흘러갔잖아, 지금. 연결해주는 역할은 뭐만 하고 있어? 대사만 연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뭐야? 그래. 지금 시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디귿은 연결했다니까. 샵 넘버 75는 시공간 다 분할이야. 뭐가 연결이 돼? 대사가 연결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표 처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귿과 샵 넘버 75의 브릿지가 달라.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공간. 자, 디귿은 뭐 했어? 연결했다니까. 뭐로? 쉼표로. 공간은 같은 공간이니까 공간도 연결되고 있는 거야. 자, 반면에 신 넘버 75는 시간도 뭐야? 연결이야? 아니면 분할이야? 분할이야. 공간도 뭐야?
분할이야. 자, 왜 그랬다고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뭐라고? 얘는 뭐로 정보를 나열하고 있어? 쉼표로. 쉼표니까 어떤 역할을 해? 연결의 역할을 하죠. 반면에 여기는 뭐가 됐어? 샵 넘버로. 샵 넘버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면 단위야. 정보 단위야. 즉 단위로 뭐하고 있어? 분할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분할돼 있고 얘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씬넘버 75는 연결의 기능이 없냐? 있어. 특수하게 얘는 뭐가 있어? 대사가 연결의 기능을 해요. 대사가 연결의 기능을 해줬어. 이해됐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자, 필기 정리하시고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근본적인 실력을 기르셔야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길 바라고,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